이제 그 경우의 수를 세는 부분, 순열조합이랑 합쳐서 마지막 개념이 되겠습니다. 분할입니다. 분할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르칠 때도 그렇고 직접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학생들이 실수를 하기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왜냐면 딱히 정해진 공식이 없고 세 글자로 표현한다고 하면 노가다스러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노가다스러운 느낌이라서 좀 실수가 나버리면 바로 끝나버리는,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게 분할입니다. 분할. 사실 우리가 분할은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다가오면 또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분할은요, 자연수의 분할이랑 집합의 분할이 있는데, 일단 집합의 분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분할은요, 어떻게 일단 표시를 하냐면 S 그 다음에 N, K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게 N이 무슨 의미냐면 어떤 집합에서의 개수예요. 집합에서 원소 개수예요. 원소 개수고, 이거는 이제 K개로 분할하겠다. K개로 분할하겠다 라는 거예요. K개로 분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집합이 ABC가 있어요. 총,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를 한 개로 분할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개로 분할한다는 얘기는 이거 통째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죠.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 감이 잡히셔야 됩니다. 이제 세 개로 분할할 거야. 그러면 A 하나, B 하나, C 하나 이렇게 따로 떼어 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슬 감이 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내가 두 개로 분할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A, B를 묶어버리고 C로 분할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럼 두 조각이 되죠. 그죠? 두 조각. 그 다음에 A, C를 하고 B를 따로 떼놓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C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A만 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총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분할이에요. 분할.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 쉬워 보이는데, 쌤, 그 다음 이게 다예요? 라고 물으면 답니다. 단데, 요 원소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4개부터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내용이. 그래서 아마 문제를 보더라도 아마 5 이상, 원소의 개수가 5 이상 가는 경우도 잘 없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원소의 개수가 좀 커진다라고 하면 난이도도 좀 커지고 그런다라는 거겠죠, 아마. 왜냐면 실수할 확률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두 가지 용어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약수를 통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냥 이제 일상생활용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상생활용 문제 같은 것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2인승 자전거가 있어요. 2인용 자전거. 2인용 자전거는요, 혼자 타도 상관이 없습니다. 2인용 자전거가 있는데 그냥 두 명이서도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3명이서 탈 건데요. 3명이서 탈 건데 2대 이상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봐봐요. 지금 S가 있고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면 3명이에요. 근데 2대 이상 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2개 이상 분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대를 이용한 방법도 있을 거예요. 4대를 이용한 방법 없겠죠, 그죠? 3명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요렇게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아까 전에 계산을, 이건 아까 했죠? 3이 나왔고요. 요건 아까 얼마 나왔냐면 1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외운 게 아니고 방금 전에 제가 이걸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어떤 형의 문제가 나오냐면 210이 있다 칩시다. 210이 있는데 210을 1보다 그 자체가 오늘 좀
지금 이게 제가 공책을 보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폰을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글 자체도 좀 많이 안 좋고 크기도 안 맞습니다. 1보다 큰 두 자연수 곱으로 두 자연수 곱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일단 처음에 문제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처음 적용 본 학생들은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1보다 큰 두 자연수 곱이라는 게 뭐냐면 210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거로, 그러니까 뭐 네모 곱하기 별로 210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제 네모랑 별에 들어가는 숫자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런 걸 묻는 거죠. 종류가 몇 개냐. 근데 일단 무조건 안 되는 게 뭐냐면 1이랑 210 혹은 210이랑 1은 어차피 안 됩니다. 그죠? 1보다 크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소인수분을 해보면 210은 제가 계산을 미리 다 했습니다. 소인수분을 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입니다. 2 곱하기 5, 3 곱하기 5 곱하기 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들을 조합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1보다 큰 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두 자연수의 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할을 몇 개 해줘야 된다? 2개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S가 있고 4,2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요, 다들 어디까지는 잘하냐면요, 여기까지는 다들 잘합니다. 어디까지? 요까지. 이게 2, 3, 그 다음에 5, 7 이렇게 나누는 거 잘하고요. 그 다음에 2, 5, 3, 7 이렇게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도 뭐 어디까지 잘하냐면 2, 7, 3, 5까지는 다들 잘합니다. 다들 잘해서 답을 3이라고 적어두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분할을 2개 하라고 했잖아요. 2개 칸으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2개의 칸으로. 순서 상관없습니다. 여기 분할에서는 순서 상관없는데 2, 3이랑 5, 7 나눴고, 오케이. 2, 5, 3, 7 나눴고, 2, 7, 3, 5 나눴고, 그럼 끝 아니에요. 2개씩 나왔잖아요. 문제는요, 두 자연수의 곱이라고 했거든요. 두 자연수의 곱이라고 했다고요, 문제에서. 그럼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얘가 지금 하나의 자연수고 하나의 자연수라는 거예요. 하나의 자연수고 하나의 자연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거 끝 아니에요? 끝 아니죠. 왜요? 라고 물으면 두 칸으로 나눠진 게 중요한 거예요. 두 칸으로. 여기에 만약에 2, 3, 5가 들어가고 7이 들어가도 두 칸으로 나눠진 거죠. 두 자연수가 되죠. 이게 얼마예요? 6이고 5니까 30 곱하기 7이죠. 그러니까 얘도 허용이 된다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5가 들어간다 칩시다. 여기 한 개짜리에. 그럼 얘가 또 몇 개 얼마 여기 3이 들어간다 치면은 2, 5, 7이 들어간다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3, 5, 7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간다 치면은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오냐면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칸으로 나눠지는 게 관건인 거예요. 두 칸으로. 그래서 이게 제가 자연수, 뭐 집합의 분할이건 자연수 분할이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건 잘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못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착각해서 거기서 개수를 하나도 안 세버리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까지만 해버리고 여기는 안 세버리고 답을 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답이 틀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답지를 보면, 아, 내가 이거 왜 빠뜨렸지? 한 학생도 있고, 쌤, 왜 2개로 나누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것도 돼요? 아, 이것도 2개로 나눠진 거잖아요, 칸이. 2개씩 짝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2칸으로 나누라는 거죠. 요런 개념이 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은 게 뭐냐면 자연수의 분할입니다. 자연수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도 어떻게 보면 집합의 분할과 뭐 엄청 다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연수의 분할은요, 우리가 P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5가 들어가면 5를 이제 분할할 건데 5를 이제 어떻게 분할할 거냐에 대해서 여기 몇 개로 분할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5를 한번 분할해 보겠습니다. 5를요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아니면 2개씩 분할한다고 하면 이렇게도 분할할 수가 있고 이렇게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3개씩 분할한다. 어떻게 분할할 수가 있냐면 2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3개로 분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4개로 분할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할은요 그게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순서가 상관없습니다. 분할은 그냥 분할한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5개로 분할한다. 이렇게. 그러면 1개로 분할하는 경우는 1개, 2개로 분할하는 경우는 2개, 3개로 분할하는 경우도 2개, 4개로 분할하는 경우 1개, 5개로 분할하는 경우 1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제가 2를 넣어둔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2가 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수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한다 쳐요. P 요거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8사입니다. 8을 4개로 분할해라는 거죠. 8을 4개로.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뭐가 있냐면, 그죠?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가 있습니다. 2 4번 더 하는 게 있고요. 그럼 이제 이걸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고, 또 다르게 기준 잡아서 본인이 편하신 대로 기준을 잡아 나가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편하다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었고 가장 큰 수를 기준으로 두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준 잡아두고 하나씩 나눠준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갈 수가 있냐면 하나 또 이렇게 옆으로 나와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죠?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요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 거냐면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약간 통일성을 위해서 좀 다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건데요. 위아래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총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5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분할이 약간 어렵다라는 느낌이 뭐냐면, 개념 자체는 쉬워요. 그죠? 그런데 하나라도 빼먹어 버리면 답이 틀려 버리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뭐 딱히 공식이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빨간 글씨 썼다시피 노가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건 못하는 학생이건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라서, 내가 이제 내신에서 점수를 잘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신에서 만약에 분할이 나온다, 조금이라도 숫자가 복잡해지면, 숫자가 커지면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단축시킬 수 있게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지금 요 경우의 수 부분이 끝났어요. 그죠? 순열이랑 조합이랑 들어간 부분들이 끝났어요. 교과서로 치면 이게 순열과 조합 부분이죠. 이게 끝났으면 이제 다음에 보게 되는 게 확률이에요. 확률. 그런데 이 확률은 요 앞에 있는 부분들이 잘 돼 있으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기준으로 해서 확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게 안 돼 있으면 확률을 못 풀어요, 거의. 예. 그리고 요 지금 분할 부분이 문제로 나오면
내신형 문제나 좀 쉽게 나오면 이게 분할이야 하면서 바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꼬아서 내거나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분할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는 분할로 풀었는데 갑자기 해설지를 보면 그게 분할이 아니고 이거 뭐 순열이랑 조합으로도 풀 수 있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순열 조합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답지에서는 분할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방법들 있죠. 이런 방법들이 결국에는 그냥 수를 조금 쉽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쉽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 방법들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약간 계산 과정이 단축될 수가 있고 조금 늘어나긴 하는구나. 하지만 노가다보다는 좀 편하니까 이 방법을 쓰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풀이들을 이제 익혀 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학생이 푼 풀이가 가장 빠를 수가 있어요. 답지에 비해서. 그런데 답지에 나와 있는 다른 풀이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자기가 풀었다고 해서 그게 간단하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실력 늘어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럼 이걸로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를 넘겼습니다. 예. 요게 지금 했던 게 잘 되면 확률 파트는 거의 거저먹는 거고요. 통계 파트는 아예 그냥 수학에서 아마 제일 쉬운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요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끝냈습니다. 아마 확률과 통계 교과서에서 하루에 5문제에서 15문제 정도 꾸준하게 풀어주세요. 알겠죠? 감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내신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루에 5문제에서 15문제는 꼭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이걸로 이제 순열과 조합 큰 대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